최근 개봉한 노량, 개봉한 날 바로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윤식 아저씨가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역사가 스포인지라 내용과 결과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영화상에서는 이 백윤식 아저씨가 연기한 시마즈 요시히로가 전투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문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가문에 버림받고 친구 등에게 계속 통수만 맞다가 간 인생 시마즈 요시히로. 큐슈 아래 사스마, 현 가고시마 지역에서 자란 요시히로는 요시히사, 요시히로, 토시히사, 이에히사 4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이때는 온인의 난으로 시작된 센고쿠 전국시대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형이 가문의 전반적인 정무를 보고 전투에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요시히로는 일찍부터 여러 전장을 누볐죠. 요시히로의 활약에 힘입어 오른쪽에 이토, 왼쪽에 사가라 가문을 제압하고 큐슈 전통의 맹주인 오토모 가문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큐슈 전체 통일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었던 오토모 가문은 본토 혼슈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SOS를 칩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도요토미의 선발대를 가볍게 막아낸 요시히로. 그러나 연이어 어마어마한 수의 본대가 큐슈에 도착하자 깨닫습니다. 아, 나랑은 체급이 다르구나. 하지만 결상전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동맹이었던 여러 당주들이 배신을 때리죠. 그리고 고니시가 이끄는 수군이 사스마를 포위. 이때부터 고니시와의 기나긴 악연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큰형 요시히사는 항복해버리죠. 자신이 전투에서 싸움을 만들어왔던 큐슈의 영지를 거의 다 반납하고 본래의 사스마 지역만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업적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도요토미를 보며 요시히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큐슈에서만 싸움을 잘하는 게 힘이 아니라 더 크게 세상을 봐야 하는구나.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가문의 발전을 위해 도요토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자 도요토미를 따라 전국을 돌며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도요토미에게 항복하며 악감정이 있었던 형 요시히사와는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그러나 그는 불안했습니다. 100년간 이어진 수많은 전투로 인해 엄청나게 많아진 군인들과 무기들, 이것이 언제 자신을 향해 공격할지 몰랐거든요. 그는 다이묘들에게 나눠줄 영지를 확보할 겸 비대해진 다이묘의 군사력을 줄일 겸 해서 명으로 가기 위한 길을 얻는다는 핑계로 1592년 조선을 침공합니다. 또 명분도 없는 개소리죠. 전국 각지에서 가토, 고니시, 모리 등 다이묘들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큐슈로 모였습니다. 도요토미는 형 요시히사에게 출병을 요구했지만 도요토미가 싫었던 요시히사는 병을 핑계로 거절합니다. 이미 자신은 사스마의 영주로 인정을 받았기에 굳이 나가서 자기의 병력과 힘을 쓰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사스마에서 아무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요토미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가문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시히로. 셋째는 병으로 누워있고 넷째는 이미 병으로 사망한 상태였기에 하는 수 없이 요시히로 혼자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요시히사는 전쟁에 참여하는 동생의 불만이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군대와 군함, 군량미 등의 지원을 미룹니다. 집결지에서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던 요시히로는 기다리다가 결국 선발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뒤늦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처분해서 쓰시마를 통해 부산으로 갔지만 이미 고니시와 가토는 한양까지 올라가 선조를 추격 중이었죠. 도착은 꼴찌로 하고 병력은 없고 이미 다른 다이묘들이 쓸고 간 지역에서 공을 세울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전공을 세워 도요토미에게 인정을 받고 시마즈 가문을 부흥시키려던 계획은 무산될 처지였죠. 그러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거의 모든 다이묘가 모인 진주성 전투. 이 진주성을 무너뜨려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요시히로는 선봉장을 자처합니다. 조선군과 조선인들의 저항은 거셌지만 며칠에 걸친 총공세 끝에 가장 먼저 성벽을 넘고 결국 진주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는 진주성의 모든 것을 죽여버립니다. 군인과 의병뿐 아니라 민간인까지도요. 그리고 선조의 견제로 이순신이 없었던 조선 수군을 7,000량에서 박살내며 악명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전쟁의 기세는 조명 연합군에게로 기울어졌고 왜군들은 순천, 사천, 부산, 울산에 외성을 쌓고 농성을 하며 후퇴할 날을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요시히로는 조명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시마즈의 귀신이라고 불리우죠. 이때 순천에 있던 고니시는 육군뿐 아니라 이순신의 해군까지도 막느냐고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고니시는 탈출을 위해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원군을 요청하죠. 요시히로는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닷길은 뚫려 있었기에 바다를 통해 본국으로 그냥 갔어도 됐죠. 그러나 전쟁 이후 자신과 가문의 명성 그리고 각 다이묘들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시마즈는 고니시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시마즈가 오른쪽에서 고니시는 왼쪽에서 이순신을 협공하기로 하죠. 그러나 조명연합군은 강력했고 시마즈군은 노량해전에서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살길을 향해 움직인 곳은 뒤가 막힌 관음포,
여기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하죠. 이때 고니시는 공격받고 있는 시마즈의 군대를 보고서도 아래쪽 바다로 튕겨버립니다. 또 통수를 맞아버리는 요시히로. 여기서 간신히 탈출하지만 자신의 정예 병력과 무장들을 거의 잃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형 요시히사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요시히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견제하죠. 그래서 수도인 교토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을 들며 사스마와 가문의 부흥을 위해 굳은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저기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여기서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이번에는 후시미성 방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단순 지원이기에 소수의 병력만을 데리고 후시미성 인근에 진을 치고 대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이시다 미치나리가 타도 이에야스를 외치며 거병을 합니다. 서군으로 불리우는 미치나리의 세력은 순식간에 후시미성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급해진 요시히로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농성하려 했으나 이 싸움에 휘말리기 싫었던 후시미 성주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죠. 이때 서구는 모리 가문과 미치나리 그리고 자신을 통수친 고니시가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병력도 얼마 없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포위된 시마즈. 이때 서군 총대장 미치나리가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같은 편이 되어서 이에야스를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제안을 수락하죠. 서군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고향 사스마의 원군과 군자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형 요시히사는 거절하죠. 대신 요시히로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군사들이 개인적으로 합류합니다. 그 수는 1500명. 임진왜란을 겪으며 사스마군의 드높은 명성과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미치나리는 자신의 서군에서 요시히로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던 다른 다이묘들에 비해 1500명의 요시히로는 너무나 초라했죠. 빈약한 병력을 확인하자 바로 개무시해버립니다. 동군과 서군은 세키가하라에서 명운을 건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동군 8만과 서군 12만으로 군대의 수는 서군이 앞섰고 이를 바탕으로 개전 초기에는 서군이 동군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서군은 서로 의심하고 통수를 치며 내분으로 인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이묘들은 결국 도망을 가죠. 패배가 확실해지고 퇴각할 길조차 막히자 요시히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퇴각한다. 이상하지만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앞으로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야스의 신복인 혼다 타다가츠와 이 나오마사가 이를 막아섰지만 백전 노장 요시히로와 결사대는 결국 돌파에 성공했고 요시히로는 살아남게 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일본 전역의 패권을 잡게 된 이에야스는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서군의 편에 섰던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이죠. 걱정이 된 시마즈 가문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전투에서 서군의 편에 선 거는 요시히로의 독단이고 심지어 걔는 치매에 걸린 상태였다. 우리는 병력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전쟁은 끝난 상황이기에 저 먼 큐슈 남쪽까지 정벌을 하러 군대를 일으키기 싫었던 이에야스는 이 핑계를 듣고 요시히로의 임진왜란에서의 공적을 인정해서 시마즈 가문의 사스마번 통치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요시히로는 당주의 자리에서 반강제적으로 내려오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TMI로 사스마는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로부터 계속적인 엄청난 견제를 받습니다. 중앙 정계 진출도 힘들었고 큐슈 귀퉁이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견제 속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고구마와 담배 등을 재배해 돈을 벌고 외국과의 밀무역으로 재정을 강화해 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힘을 키워온 사스마는 메이지 유신의 주축 세력이 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며 250년의 원한을 갚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